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시나요? 아침에 머리 감고 나서 따로 드라이를 안 하면 자연스럽게 내려오더라고요. 귀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 무슨 소식으로 시작할까요? 오프닝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아침 9시 30분경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외교부가 이제 어제 저녁부터 사실 이제 귀국 일정을 조금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제 민주당 내에서는 조금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밤중에 이제 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일종의 이제 소집령을 내리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새벽부터 기자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이제 후보자들까지 다 인천공항에 J터미널 입국 게이트 앞으로 이제 몰려갔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그런 풍경이 펼쳐졌고 민주당 그 원내 지도부하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종섭 대사의 임명 철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면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종섭 대사 오늘의 주인공이겠습니다만 막상 입국한 뒤에는 기자들 앞에 서서 잠깐 그 답변만 하고 길게 이제 설명을 하지 않고 또 추가 질문도 받지 않고 사실상 준비한 말만 하고 이제 자리를 떠나는 자기 할 말 하고 떠난 거죠, 그러니까? 네, 예. 그쪽에 좀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사퇴 가능성 같은 것들을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그 대답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안장 회의 참석하기 위한 겁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율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다음 주는 방산협력과 관련된 업무로 상당히 일이 많을 것 같고요. 전부 다 호주 대사로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어제 이 시간에도 외교부의 입장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을 이제 묶어서 해설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호주 대사로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를 받으러 귀국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 점을 이제 굉장히 좀 선을 긋고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종섭 대사의 발언도 사실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귀국하게 된 거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호주 대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지 공수처의 조사받으러 그걸 주요 목적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거기 또 눈길을 끄는 게요. 네. 공수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잘 해석해 보면요. 네. 기회 일정이 맞아가지고 조사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아니면 나가고 이런 뜻인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어제 보도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종섭 대사가 이제 4월 말에 있는 공관장 회의까지 거기까지 이제 염두에 두고 총선 이후까지 한 달여 정도 이제 체류할 것이다. 이런 예측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그 중간에 공수처하고 이제 일정 조율을 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는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따 다시 좀 얘기하겠지만 피의자가 조사 일정을 자꾸 먼저 제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게 옛날에 한동훈 위원장 말씀 같은데요, 보니까.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러 차례 이제 강조했었던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라든지 이재명 현 대표라든지 혹은 소위 그 돈봉투 사건 관련된 정치인들을 향해서 조사 일정이라는 걸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이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이제 수사의 일정에 맞춰서 돌아가는 거고 소환하면 와라. 이런 쪽이었거든요. 예, 이따 하여튼 기회 되면 다시 이 얘기 좀 나눠보고요. 그런데 어쨌든 회의 자체가 이제 공관장 회의 자체가 어제 아침에 좀 급하게 확정이 된 것 같다라는 거는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또 추가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번에 서울에 모여서 공관장 회의를 하는 게 좀 이례적이다라는 지적은 나옵니다. 지난해 7월 그리고 지난해 9월 같은 경우도 각 권역별로 방산 수출과 관련돼 있는 제외 공관장들의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서울에 모였느냐? 아니고요. 각 주재국에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참석을 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필 왜 이번에만 유독 6개 공관장들을 이제 다 서울로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제 급하게 일정을 잡게 됐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을 귀국시키기 위해서 공관장 회의도 급조됐다는 의혹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또 급조를 하다 보니까 대사들을 다 불러 모아야 되는데 이종섭 장관만 불러 모으기가 좀 그러니까 모든 공관장들을 다 불러 모았다. 이런 의혹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 지적하는 거는 이종섭 하나 보호해 주려고 지금 이제 이 혈세를 얼마나 쓰는 거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게다가 이제 오늘 외교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이번 공관장 회의의 구체적인 일정은 비공개로 이제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이종섭 대사가
어떤 공수처의 피의자 신분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네. 대사로서의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공관장 회의도 급조하고 의혹이 맞다면요. 네. 전 대사를 다 불러들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국민의힘이 민심을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공관장 회의하러 대사가 들어왔다면은 민심을 받아들인 거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대사 자기 일 하러 들어온 거지. 네,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그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된 것이고 우리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이런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외교부랑 이 정부 입장하고 한동훈 위원장 말하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뭐가 해결됐습니까? 대사 일하러 들어왔는데. 아, 그렇죠. 예. 그럼 예.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논리라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직접적인 그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이 이제 대통령실하고 안 맞는다 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앞뒤가 엉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한쪽에는 이 사람 죄 있어서 불러온 게 아니야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고 또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 민심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거 다 하지 않느냐 이 메시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두 개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양측 사이에 예. 이제 유일하게 일치하는 건 이제 귀국했다라는 그렇죠? 그 사실 자체일 텐데. 그렇습니다. 예. 문제는 이 조기 귀국을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 여당의 내부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귀국을 했더니 오히려 사퇴를 하라라는 요구로 이제 요구의 이 수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이거든요. 여당이죠? 그렇습니다. 예. 여당 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커집니다. 일단 국회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종섭 대사를 향한 사퇴론에 선봉이 섰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이 대사는 즉시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철저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사실 이 촉구 내용만 보면 야당 의원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강경한 목소리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이종섭 대사의 귀국이 여론 무마책이 아니라 사태 해결의 시발점이라는 거를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예. 계급장 떼고 수사받는 게 국민 눈높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정말 야당 의원이 한 얘기라고 해도 그냥 믿겠군요. 굉장히 예, 강도 높은 예. 목소리고요. 예. 평소에도 이제 좀 신중한 목소리를 내는 걸로 유명한 공동선대위원장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이 대사에 대해서 사퇴론을 직접적으로 꺼냈습니다.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했을 때 이 대사가 거취 문제를 고민한다면 스스로 결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어떤 명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라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러면서 이 대사의 결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예.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김태호 의원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소위 격전지에서 싸우고 있는 후보들이거든요. 이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경남 양산에서 김두관 후보하고 굉장히 좀 치열하게 예. 맞붙고 있는 상황이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분당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이광재 후보하고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격전지에서는 민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좀 강경하게 예. 목소리를 내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현장에선 급박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반면에 같은 수도권 후보인데 서울 중성동 을에서 이제 싸우고 있는 이혜훈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대통령실 쪽에 무게를 좀 두는 목소리를 예. 냈습니다. 채널A의 정치 시그널에 출연을 했는데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피켓 시위한 거를 두고 그게 항의할 일이냐? 이종섭 대사가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받아쳤고요. 예. 쇼를 너무 잘하는데 그런 민주당의 쇼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종섭 대사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그 박정훈 대령이요. 네. 이 사건의 어떤 핵 중심에 있는 분이죠. 법정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특히 그 눈에 띄는 것이 법정에 세울 것이다. 이종섭 대사를 뭐 이런 얘기를 변호인단 측이 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이 네. 이제 군사법원에 있었던 3차 공판 날인데 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소위 이제 항명죄로 박정훈 대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항명죄의 대상이 누구냐고 하면 국방부 장관이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박정훈 대령 측의 이제 김정민 변호사는 이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합니다. 이종섭 전 장관한테 물어야 될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증인으로 신청을 할 거고 그래서 법정에 세우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종섭 전 장관 본인도 이제 피의자다. 피의자를 국가대표로 중요한 국가의 대사로 임명한 인사권 남용이야말로 사건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 것이다. 이렇게 또 강경한 목소리를 냈고요. 그리고 오늘 재판에 앞서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박정훈 대령하고 이제 별도 면담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이종섭 대사의 출국 자체를 이제 비판했고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항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역으로 되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이종섭 전 장관이 이제 귀국했는데 누가 봐도 총선이란 일정에 맞춰가지고 또 귀국 일정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정치적인 행동이고 잠시 여당 지지율이 살아나는 것 같은 착시 속에서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다가 또 총선을 앞두고 잠시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한 제목이 항명죄라는 것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항명하고 있는 것이다. 저희가 예. 사실 이제 귀국하고 나서도 이종섭 대사가 귀국하고 나서도 대통령실 혹은 여당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 사안이 사그라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예. 이런 전망을 드렸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귀국 자체가 어떤 사건의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어떤 전망들. 그렇습니다. 그 전망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 촉발이 될 수 있는 것이 일단 이제 기자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아는 이제 선후배 기자들이 새벽 3시부터 인천공항에 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귀국 시간을 알려줬다면서요. 네, 알려줬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예고했었던 혹은 예측했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일정이 돌아갔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오거나 늦게 올 수 있다라는 생각에 아예 기자들이 새벽부터 일찍 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굉장히 취재 열기가 뜨거운 상황이고 예. 그만큼 이제 외교부에서도 이제 부담을 갖기 때문에 제외 공관장 회의의 세부 일정을 안 알려주는 걸 겁니다. 만약에 일정을 공개하게 되면 거기에 또 이제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뭐 이런저런 이제 질문들을 쏟아낼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동선을 좀 감추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을 완전히 따돌리기 어려울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총선의 어떤 핵심 현안 중에 하나로 떠올랐기 때문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거고. 그렇습니다. 뭐 제가 오늘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뭐 일테면 호주 대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회의를 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종섭 대사가 이 사안을 그냥 쉽게 넘어가기는 간단치가 않을 것 같다라는. 귀국으로 마무리되기는 점점 어려운 상황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아까 것 그리고 같습니다. 공항에서 새벽 3시부터 나가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네. 정말 여러 사람 고생시키는군요. 왜냐하면 나갈 때만 제 시간에 딱 가기로 한 시간에 나갔어도 네. 들어올 때도 제 시간이겠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예, 그 9시 근방에 가면 될 네. 텐데 새벽 3시라니 참 동료 기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건 약간 우스갯소리기도 하고 진심이기도 한데 예. 우리가 이종섭 대사 피의자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성격 이런 데 예. 집중을 하다 보니까 박정훈 대령이 지금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사실 깜짝 놀랄 사실을 잊고 있을 때가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이제 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수사를 다 끝내고 경찰로 수사 자료를 이첩한 뒤에 장관이 이 서명했었던 명령을 바꿔서 그 수사 자료를 이제 다시 예. 가져와라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항명을 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뭐 이런 이제 항명죄로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항명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지는 한번 지금 근데 이 여러 가지 어떤 사태 파장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항명죄란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네. 예. 자, 그리고 비례명부. 여당 비례명부 문제는 해결이 된 건가요? 뭐 여기도 약간 이거는 봉합 국면에 접어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이 사안을 전달드리면서도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국민의힘하고 국민의 미래라는 정당은 엄연히 다른 두 개의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한 묶음처럼 물론 이제 민주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례 연합 관련해 가지고 마치 이제 한 묶음처럼 서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희가 잠깐 잊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양당은 전혀 다른 정당이고요. 그렇죠. 한쪽에서 다른 정당의 비례 명단에 왈가왈부할 수 있는 권한은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걸 전달드릴 수밖에 없는데 자 국민의힘의 비례 위생 정당인 국민의 미래 같은 경우에 예. 어저께 밤에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한 6시간 정도에 걸친 열띤 어떤 회의 끝에 비례 후보 순번을 조정해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호남 정치인 그리고 당내 당직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순번을 좀 일부 재배치를 했다는 건데요. 기존에 13번의 공천을 받았던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21번으로 재배치가 됐고요. 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한 20번 정도까지를 당선 안정권으로 보는데 21번이면 이제 당선권 바뀌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13번 그 자리에는 1차 명단에는 없었던 호남 출신의 조배숙 전 의원, 전 전북 도당위원장이 들어갔습니다. 예. 조배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며칠 전에도 호남에 대한 이제 배려가 부족하다. 전북을 이렇게 홀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전북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들하고 같이 이제 항의성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골프 접대 의혹으로 공천이 취소된
비례 순번 17번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의 자리에는 이달희 전 경북 경제부지사가 들어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1차 명단에서는 이제 순위권 바뀐 안정권 바뀐 23번에 배치돼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호남 인사 그리고 당직자를 배려하는 모양새를 갖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법적으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가 완전히 다른 당인데. 다른 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제까지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친윤계나 혹은 이제 대통령실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호남 인사에 대한 배려 부족, 당직자들에 대한 이제 배려 부족 이거를 표면적으로는 해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내부까지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게 과연 해결이 된 거냐 혹은 이 어떤 갈등이 봉합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은 여전히 좀 남긴 합니다. 예. 왜 이제 물밑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예. 어제 이철규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주장했던 내용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람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와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호남이라고 하면 호남계 친윤 인사로 불리는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이제 활약을 했었던 예. 인물로 꼽히고요. 그리고 이제 개그맨 김영민 씨 같은 경우 보수 유튜브인 4시 10분이라는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예. 이분 이름이 어저께도 나왔었고 윤석열 대선 캠프와 인수위에서 일했었던 백현주 국악방송 사장 그리고 윤 대통령 취임식의 사회를 맡았던 이익선 전 KBS 기상캐스터 이렇게 이제 4명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이 예. 됐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뭐 잘 부탁한다라는 얘기를 이철규 공관위원 본인이 이제 했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최종적으로는 명단에 포함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따져보자면 이철규 비대위원 혹은 대통령실 내부의 어떤 요청사항을 최종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모양새가 됐고요. 예. 호남과 당직자를 넣긴 했지만 대통령실이 내심 원했던 인사는 아닐 수도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갈등의 소지는 남아 있다.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처음에 비례명단 갈등을 촉발했었던 사람이 주기환 전 광주시당위원장. 네, 아무런 변동이 없었죠 이번에. 그렇습니다. 이분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윤 대통령하고 아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는데 이분도 이번 명단에 이제 빠졌고요. 예. 그런데 오늘 오후에 돌연히 윤 대통령이 갑자기 대통령실이 발표한 게 뭐냐면 주기환 전 위원장을 대통령실 민생특보에 임명한다. 예. 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심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번 비례명단의 최종 발표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은 내가 챙긴다는 신호를 대통령실에 한 번 더 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그런데 있는 거죠. 가장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PK 쪽 민심이 PK 쪽 그 판세가요. 네.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당으로서는. 예. 뭐 이제 항상 선거 예. 특히 총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충청 지역하고 PK 권역에서 어떻게 표심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최종 결과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어제 발표된 부산 MBC의 여론조사 결과 그러니까 예. 부산 지역의 6개 지역구를 9개 지역구를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KSOI가 부산 일보와 부산 MBC의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부산 9개 지역구에 거주하는 만 예. 18세 이상 남녀 4,538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이 우세를 보인 지역은 2군데에 불과했고요. 예. 9개 선거구에서 5개가 자, 접전 시간이 다 양상을 보였습니다. 됐는데요. 광고 듣고 이따가 다시 좀 더 말씀 나누죠. 알겠습니다. 예. 자, 임성민 작가. 네. 예.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9곳을 조사했는데 일단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게 낙동강 벨트 6곳입니다. 예. 근데 그 6곳 중에서 3곳이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예. 몇 군데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현역 간의 맞대결로 주목을 끌고 있는 곳이 이제 부산 북갑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부산시장을 지낸 5선의 서병수 국민의힘 후보가 원래 본인의 지역구를 떠나서 이제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서 옮겨온 지역구거든요. 근데 이제 서병수 후보가 42.8%,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49.9%니까 오차범위 바뀐가요? 오차범위 내입니다. 오차범위 이내인데 오차범위 내니까. 예, 7.1% 포인트 뒤처지는 걸로 나와서 예. 사실 지금 이제 북갑 같은 경우는 워낙 좀 격전지로 꼽히고 있어서 예. 여론조사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 예. 지속적으로 뭐 이 오차범위 이내의 접전 양상이 나타나고 예. 있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좀 상당히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곳이고요. 예. 그리고 부산 북구 오차범위 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누가 앞서고 누가 뒤처지고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예, 오차범위 이내의 접전이다 이제 이렇게 예, 소개를 해주는 게 그렇죠. 정확할 예. 것 같습니다. 부산 북구 을 같은 경우도
부산 경제부시장을 지내서 상당히 좀 인물 경쟁력이 있다고 꼽히는 국민의힘의 박성훈 후보가 45.6%고요. 예. 부산 북구청장을 지낸 정명희 민주당 후보가 44.1%. 역시 오차범위 이내인데 1.5%포인트밖에 격차가 안 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강서구에서도 여야가 오차범위 이내 접전입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후보 48.7%, 그리고 변성환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지낸 바가 있는데 44.4%니까 역시 오차범위 이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어제 나온 결과 중에서 가장 좀 흥미로웠던 지역구가 남구입니다. 부산 남구 같은 경우 원래 이제 남구 갑, 남구 을로 나눠져 있던 지역구가 합구가 돼서 예. 공교롭게도 이제 현역 의원 2명이 맞붙게 됐는데 민주당의 박재우 후보가 48.9%고요. 국민의힘의 박수영 후보가 43.9%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박재우 후보가 5.0%포인트 정도 이제 더 나온 건데 네. 사실 남구는 합구가 된 이후에 박재우 후보가 상당히 좀 어려워졌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워낙 이제 고령층 인구가 많은 지역구고 인구 자체가 계속 좀 이제 줄어드는 구였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선전하는 결과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지역구가 하나 더 늘었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왜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냐면 부산에서도 특히 낙동강 벨트 지역의 향배는 PK 전체 판세를 이제 좌우한다라는 예. 평가를 받을 정도고 민주당에서는 소위 이제 동진 정책을 20여 년 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 이래로 이제 추진해온 결과를 이번에 또 한번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접전 양상이라는 거는 상당히 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결과가 아닌가. 민주당으로서는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이제 국민의힘 그 역으로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겠네요. 생각보다 큰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이제 어제 몇 군데 캠프를 뭐 민주당 캠프나 국민의힘 캠프나 좀 전화 통화를 해서 취재를 좀 해봤는데 당초에 국민의힘 부산 시당에서 이제 세웠었던 계획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그 중앙당에서도 세웠던 계획은 PK하고 TK는 압승을 전제로 해서 전체 총선의 전략을 세웠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부산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전체 전략도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위기감이 좀 국민의힘 캠프 내부에서는 좀 있는 분위기였고. 초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캠프 관계자들로서는. 근데 이제 민주당의 부산 그 지역구 캠프들은 좀 약간 엇갈렸습니다. 좀 들뜬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 민주당 후보 캠프도 있었고. 예. 뭐 제가 이제 통화했었던 상당수의 캠프들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PK 지역의 보수 유권자들은 마지막에 2, 3일 안에도 급격하게 이 결집을 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만을 놓고 지금 뭐 안심할 수 있다, 뭐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런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죠. 그런 게. 그렇습니다. 예, 선거란 게 어디 이렇게 쉽겠습니까? 예, 그리고 양쪽 다. 예. 어제 사실 이제 부산 여론조사에서 좀 흥미로운 곳 중에 하나가 부산 연제구 지역구인데요. 여기는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진보당의 노정현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꺾고 승리한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야권 단일 후보가 됐는데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노정현 진보당 후보가 47.6%, 김희정 국민의힘 후보가 38.3%가 나와서 이건 오차 범위를 넘어서 노정현 후보가 우세하군요. 9.3%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건 상당히 놀랍습니다. 뭐 예, 김희정 진보당 후보라는 그렇습니다. 게. 예. 김희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바가 있는 재선 의원 출신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이제 진보당 입장에서 이제 고무적인 어떤 여론조사 결과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역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깜짝 놀랄 여론조사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진보당 물론 이제- 출신이 여기서 이렇게 어떤 높은 성과를 네. 낸 적이 없죠. 물론 그 진보당의 노정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구에서 워낙 또 시민운동가로 활동을 오래 해왔었던 예. 인물이기도 하고요. 뭐 당내 평가에서도 소위 정치 투쟁을 앞세우는 이제 다른 진보당 후보하고는 조금 색깔이 다른 소위 지역 밀착형 후보다 뭐 이런 평가가 있긴 합니다. 평가에서도 경쟁력을 좀 인정받고 있군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단일화 경선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었겠죠. 예. 자, 여당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어떤 좀 급박한 분위기가 여기저기 표출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반영이겠죠. 한동훈 위원장이 저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네. 가는 건. 예. 뭐 여러 어떤 대응책 중에 하나로 이제 고민을 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에서 발표를 했는데 다음 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동훈 위원장이 예방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지난해 12월에 위원장 맡으면서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로는 처음으로 박근혜 예.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거고요. 총선이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TK를 중심으로 한 이제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다시 한번 또 이제 유도해 보겠다. 예. 이제 이런 의도로 읽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당내에서 대통령실과 당의 좀 갈등 양상이 좀 오래 좀 지속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혹시나 보수 지지층이 좀
이 연성화될 수 있는 이 결집이 좀 흐트러질 수 있는 부분을 좀 다잡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TK 지역을 방문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남은 처음이죠? 네, 공식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예. 수사를 하던 시절에는 예. 아마 이제 만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만남 말고요. 그 만남은 옛날 만남이고. 예. 지난달 2일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생일 때 예. 그때도 한동훈 위원장이 축하난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언론들에서는 좀 이례적으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 원로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다라고 네. 해서 가르침을 받고 싶다. 예.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국정농단 사건 예. 수사 당시에 그 최일선에서 수사했던 검사로서는 예. 이례적인 방향 전환이다라는 평가도 굉장히 있습니다. 어떤 눈이 번쩍 뜨이는 말이네요. 가르침을 받고 싶다. 뭐 예. 정치적으로는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초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치적으로는 그래도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건 놀라운데요. 예. 사실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만남을 굉장히 자주 가졌었고,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챙겨드리겠다라는 이런 취지의 이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 연장선상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예방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이따 다시 하프타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